자, 확률 표집은 단층 집계 확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에 대한 키워드 들어갑니다. 1번 단순, 심플, 무작위, 랜덤, 샘플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 조작이 없이 뽑는 겁니다. 의식적인 조작 없이 뽑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방법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비뽑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로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층화 표집이 있습니다. 자, 층화 표집. 먼저 2개 이상의 동질적인 부분으로 계층화를 하는 겁니다. 층화 표집은 모 집단을 동질적인 2개 이상의 계층으로 구분을 먼저 해요.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각각에서 무작위로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층화 표집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사례, 대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모 집단을 동질적인 2개 이상으로 구분했어요. 1, 2, 3, 4학년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각각에서 랜덤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층화 표집이에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락 표집. 자, 집락 표집은 층화 표집과는 조금 달라요. 그림도 다르고. 자, 이 집락 클러스터라고 하죠. 집락 하나에 여러 가지 다른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집락 안에는 여러 이질적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집락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랜덤이 나와요. 무작위로 2개 이상을 뽑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 집락이 5개다. 근데 2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3개 안 뽑았죠. 신경 안 써요. 추출된 집락에 부분 요소들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집락 표집은 조금 복잡해서 많이 썼습니다. 집락 표집은 층화 표집만큼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이 녀석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표 쳤습니다. 자, 그림을 그릴게요.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있어요. 4개의 구가 있습니다. 구. 자, 여기에서 동구와 북구가 뽑혔어요. 동서남북이라고요. 자, 동구와 북구가 뽑혔어요. 그러면 서구, 남구는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쓴다고요. 이해됐죠? 구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추출된 집락의 부분 요소, 여기 밑에 뭐가 있죠? 동이 있어요, 동. 그래서 여러 가지 동이 있겠죠? 여기서 또 2개를 뽑는다고 합시다. 여러 동에서 2개를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에서 랜덤을 2개 뽑는 거예요. 어떻게 뽑았다고요? 랜덤으로 뽑았다고요. 제비뽑기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모두 몇 개의 동이 뽑혔어요? 4개의 동이 뽑힌 거죠. 하나, 둘, 셋, 4개의 동이 뽑혔잖아요.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락 표집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림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개념이 나오든 사례가 나오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면 층화, 이 그림이면 집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개통표집으로 쓰겠습니다. 개통표집, 계층표집, 체계표집인데 확률표본 추출의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표집 간격을 구해요. 표집 간격을 K라 하거든요. 일명. 표집 간격을 구하고 첫 요소를 무작위로 뽑아요. 첫 요소를 무작위로 뽑고 K번째 추출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아, 표집 간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든 K번째가 나오면 이 녀석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드는 사례가 있어요. 그림 그리려고 합니다. 표집 간격이 뭐냐면 표본 집단분의 모 집단 크기거든요. 그러면 모 집단이 10,000명이 있어요. 표본 집단이 1,000명이에요.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는 거예요. 약분해요. 그러면 10이죠. 되셨죠? 이게 바로 K가 되는 거예요. K.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K가 구해졌어요. K를 구했어요. 첫 요소가 뭐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K가 5면 1번부터 5, K가 10이면 1번부터 10번까지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10까지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라 그랬죠. 첫 요소를. 자, 랜덤으로 제비뽑기 하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5번을 뽑았어요. 5번을 선택했어요. 랜덤으로. 자,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5번. 1번부터 10,000번까지의 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률 표본 추출할 수 있죠. 1번부터 10,000번까지 목록 중에서 5번 뽑았어요. 그 다음에 와봐요. 15 오고, 그 다음에요. 25 오고, 그 다음에 35 오는 거예요. K번째, 10번째, 10번째, 10번째가 온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면 1,000명이 뽑히는 거예요. 첫 요소, 이 5번은 어떻게 뽑았다고요? 랜덤으로 뽑았죠. 그러니까 확률 표본 추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네 가지 쭉 봅니다. 집중해 주시고,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각 표본 구성 요소가 표본을 뽑힐 확률이 동등하고 0이 아닌 경우로 난수표 방법이 있고요. 제비뽑기 방법이 있고요. 컴퓨터 추첨 아시죠? 컴퓨터를 이용한 난수의 추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추출한 표집이 바로 단순 무작위입니다. 많이 사용하죠. 개통표집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라 배열된 목록에서 K번째 현관펜 밑줄, K번째의 구성 요소를 추출하여 형성한 표집으로 첫 번째 요소는 반드시 무작위로 선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확률 표본 추출이 되는 거니까 목록 자체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목록 자체, 모집단의 목록을 말해요. 거기에 일정한 주기성이 있으면 K가 컸을 때 그 사람들이 통째로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라서 목록화가 되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층화 표집. 모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동질적인 계층으로 구분하라 그랬죠. 그리고 끊어요. 각 계층별로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을 적용하는 거다. 각 계층별로 랜덤으로 뽑으라 그랬잖아요. 모집단에서 각 계층이 차지하는 크기에 비례해서 표본 크기를 정하면 비례층화 표집이 되고, 표본 추출 비를 계층마다 다르게 부여하면 비비례층화 표집이라 한다.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 1, 2, 3, 4학년 뽑아요. 네, 층화 표집 뽑는데 모집단의 비율과 똑같이 뽑으면 비례가 되는 거고, 모집단의 비율과 상관없으면 비비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집락 표집. 모집단을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집락 또는 집단으로 구분한 후, 여기서 끊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락 안에는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집락을 표집 단위로 하여 무작위로 몇 개의 집락을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여기 말했잖아요. 집락들 중에서 무작위로 2개 이상을 뽑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본으로 추출된 집락에 대해 여기 나오죠. 그 구성 요소, 부분 요소들을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자, 층화 표집에서는 각 계층의 구성 요소들은 동질적이고 계층과 계층 간의 이질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비해, 자, 설명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다 1학년이 있죠. 다 2학년이 있죠. 여기는 3학년이 있고 여기는 4학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층
우리가 이제 계층과 계층, 뭐 첫 번째 계층, 두 번째 계층, 세 번째 계층, 네 번째 계층이라고 했을 때 계층과 계층 간, 계층 내는 동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층과 계층 간에는 이질이 되죠. 다른 학년이니까 이질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동네 이간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층합표집은 동네 이간 집단이다. 집단 내는 동질, 집단 간은 이질 이런 식으로요. 또는 계층 내는 동질, 계층 간은 이질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는데 어찌 됐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집락 표집의 경우는 반대예요. 각 집락이 모집단의 구성 요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일적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 안에는 여러 가지 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질적인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집락 내는 이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집락 내는 이질이다. 근데 집락과 집락간, 집락과 집락간에는 바로 이제 구의 성격이 있고 같은 동질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이 집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질적이다라고 해요. 거기 보면 집락과 집락들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 말은 동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방가루 2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방가루 2번 참고하셔도 되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층합표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각각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에서. 각각에서 다 뽑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각각에서 다 안 뽑았잖아요. 각각에서 다 안 뽑았어요. 안 뽑힌 건 신경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추출된 집락의 부분 요소들을 뽑는 거예요. 추출된 집락의 부분 요소를 뽑는 거예요. 이 대목이 이제 층합 표집과 집락 표집의 다른 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래 OX를 봐주세요. 오른쪽 아래 OX를 봐주세요. 오른쪽 아래 OX를 보면 해설을 봐주세요. 해설. 층합 표집은 이질적 집단보다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는 이론에 기초한 표집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질 그룹에서 뽑고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부분적 계층에서 표본이 선정됩니다. 모든 부분적 계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뽑았잖아요. 반면 집락 표집은 시작 추출된 부분 계층에서만 표본을 선정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추출되지 않은 것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구와 서구는 안 뽑혔잖아요. 이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추출된 부분 계층에서만 선정하는 게 집락이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더 간단해요. 자, 포스트잇 한 장 더 빼시고요. 여기는 지금 확률 표집했어요. 비확률 표집 들어갑니다. 자, 제가 누, 유, 임, 할 이런 식으로 썼었죠. 누, 유, 임, 할 누적, 눈덩이 표집. 자, 이것은요 소개받는 거예요. 추천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상자 찾기 힘들어서요. 대상자 찾기 힘든 경우.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찾기 힘듭니다. 성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 당한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한 사람씩 소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유의. 자, 유의는 판단 표집, 의도적 표집이라 한다. 유의, 판단, 의도.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게 나와요. 하나, 두 개가 나와요. 즉, 연구자가 판단을 해요. 연구자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나의 연구 목적에 맞아 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거다. 개념이 이게 딱 나와요. 판단 의도가. 그럼 유의 표집 찾으시면 돼. 그 다음에 임의 표집. convenient sampling.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발적 표집입니다. 자, 임의 표집, 우발적 표집은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면서 이야기해서 샘플링해서 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쉽다. 그러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죠. 모집단이 없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치명적이죠.
자, 그 다음에 할당 표집입니다. 할당 표집은 층화 표집하고 좀 관련성이 있어요. 할당 표집은 층화 표집과 관련성이 있어요. 자, 할당 표집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게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에요. 자, 학년을 나눴어요.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자, 여기에 땡땡, 땡땡, 땡땡. 모 집단의 비율을 보니까 1학년이 30%, 2학년이 30%, 3학년이 20%, 4학년이 20%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샘플링을 해요. 할당 표집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자, 표본 집단의 비율과 같게 하는 거예요. 모 집단의 비율과 표본 집단의 비율을 같게 하는 거예요. 그럼 표본 집단도 30%, 30%, 20%, 20% 뽑는 거예요. 각각에서 뽑는데 100명을 뽑는다 합시다. 표본 집단이 100명이에요. 100명. 자, 그러면 어떻게 뽑으면 돼요? 여기 30명 뽑고 30명 뽑고 20명 뽑고 20명을 뽑으면 100명이 되죠. 근데 어떻게 뽑아야 돼요? 랜덤으로 뽑아야 돼요? 아니죠. 랜덤으로 뽑으면 층화 표집이 되잖아요. 어떻게 뽑아요? 예,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뽑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뽑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뽑는다. 1학년 학생 중에 아는 사람 30명 뽑고 2학년 아는 사람 30명 뽑고 3학년, 4학년 아는 사람 20명씩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으면 100명이 뽑힐 거 아닙니까? 이게 할당 표집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할당 표집은 비례층화 표집, 모 집단의 비율과 표본 집단의 비율과 같게 하는 것이 비례층화 표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비례층화 표집의 사촌이에요. 비례층화 표집의 사촌이라고요. 차이점이 뭐죠? 비례층화 표집은 랜덤으로 뽑는 거고 이 녀석은 인위적으로 뽑는 거고. 끝입니다. 자, 편입 표집 봐주세요. 1번 연구자가 쉽게 이용 가능한 대상들을 표본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쉽게 동그라미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표집 틀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누구 만날 줄 알고 표집 틀이 있겠어요? 없어요. 표집 틀이 없어서 연구의 대표성 결론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판단 유의 표집이라고 했는데 유의 표집이 대표 용어예요. 유의 표집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동그라미 의 기준에 따라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의도적 동그라미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주관적 판단의 타당성 여부가 표집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주관적 판단했는데 그 판단을 잘못하면 이 표집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판단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당 표집. 추출된 표본이 연구자의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렇죠.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학년이 3학년까지 있구나. 이 학년이 4학년까지 있구나. 이런 식으로요. 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 집단별로 표본수를 배정한 다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아까 30명, 30명, 20명, 20명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이라는 말 쓴 거예요. 층화 표집과 유사한데 무작위와 임의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누적 표집입니다. 눈덩이 표집인데 눈덩이 표집을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단어로. 자, 첫 단계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제한된 표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그 자리 밑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개받아 이 말이에요. 추천을 받아 다른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표본을 누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특수한 모집단이 뭐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특수한 모집단의 구성원이 돼요.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 그 말은 찾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눈덩이 표집이 됩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자, 실험조사 연구 들어갑니다. 실험조사 연구는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지문으로 잘 등장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순수 실험 설계, 그냥 실험 설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이 두 가지의 별표가 쳐져 있어요. 이 두 개의 지문들이 잘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전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가 있는데 이 두 녀석은 또 잘 안 나왔거든요.